일단 저는 완전 독서 입문자이고요. 제가 올해 3월부터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제가 처음으로 독서에 입문하게 되기도 했고 첫 독서 경험을 좀 다른 분들과도 나누면서 제 스스로도 이 순간을 좀 남겨두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탑3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러베의 올해의 1등 책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구병모님의 절창입니다. 책을 꺼내볼게요. 바로 이 책인데요. 각종 이제 서점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 있는 소설책이라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저는 책 제목만 봤을 때는 좀 너무 어려운 책이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쉽게 손이 좀 안 갔던 책이었는데 이 표지가 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홀린 듯이 구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문을 한번 열었다가 푹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소설입니다. 일단은 이 문체라고 하나요? 그 글이 흘러가는 게 약간 일반 소설이랑은 좀 다르게 독특한 말투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야기가 SF적인 요소가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인터뷰 기사를 읽는 것처럼 되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좀 장르가 SF인지 사랑인지 추리소설인지 스릴러인지 이게 좀 되게 알쏭달쏭하게 엄청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제 소설 작가님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게 된 책이고 제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서 이 구병모 작가님의 다른 소설도 너무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1등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오럽의 올해 2등 책은 바로 도선우님의 도깨비 복덕방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우연히 그 교보도서관 전자책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제목이 되게 재밌어 보여서 읽게 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아까 소개해드린 절창과는 좀 다르게 읽기 쉬운 좀 젊은이 같은 말투로 쭉 이야기가 흘러가서 저처럼 좀 독서 입문자이신 분들이 읽으면 아주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책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책도 SF 판타지 요소가 들어간 소설인데요.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한동안 이 도깨비 복덕방 세계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젊은 청년이, 저와 같은 젊은 청년이 다니던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도깨비가 운영하는 복덕방에 이제 들리게 되면서 이사를 가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힐링 소설입니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럽의 3등 책은 바로 이찬혁님의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책을 또 꺼내볼게요. 바로 이 책이 3등 책인데요. 이 책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좀 여백들이 있어서 좀 길지는 않은데 악동뮤지션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이 소설도 꼭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처럼 이제 독서 입문자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악동뮤지션 분들의 프리덤이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엄청 충격받고 좋아했었는데 그
그때 당시에 앨범 발매랑 요 소설책을 같이 출간을 하셨었더라고요. 그 당시엔 몰랐었는데 이제 6년이나 지나서 알게 되어서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어보게 되었어요. 이 소설은 뭔가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 좀 많아서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사실 조금 어렵게 저한테 느껴졌었는데 이게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인 선과 해아의 모험에 같이 푹 빠져들게 됩니다. 이 책도 읽으면서 역시 이찬영님은 진짜 표현력이 엄청나시구나. 굉장히 예술적이고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뭐 순위와는 이제는 상관없이 제가 진짜 좀 연말결산 느낌으로 올 한 해 동안 읽었던 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또 다른 실종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원래 전자책으로 그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 작가님의 새로운 신간소설이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읽었던 책이에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라는 책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서 그때 읽자마자 블로그에 소개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는 약간 SF가 가미된 그런 소설인데 그 또 다른 실종자라는 소설은 SF는 아니고 좀 더 스릴러틱한 그런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 살인죄를 피하는 법인가? 그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볼 때 느꼈던 감정이 이 책을 읽을 때 좀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막장 드라마 같으면서도 약간 그런 전개 때문에 심장이 막 쫄깃해서 막 무서운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책 보시면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좀 끝장을 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양 기자님의 모순이라는 책인데요. 그 모순이라는 책은 저희 회사 도서관에서 제가 빌려서 책을 직접 구매하진 않았지만 빌려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요즘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인기의 책이기도 하고 다들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궁금해서 빌려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책도 정말 재밌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인 찰스 엔터님이 이 책을 지하철에서도 막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셔가지고 저 너무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진짜 다음 내용이 막 궁금해지도록 몰입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들어가는 나이이고 결혼도 슬슬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지 주인공에 좀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인생 책입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기는 한데 왜 그렇게 다들 추천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면서도 뭔가 부드럽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와 감동이 전달되는 그런 분위기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너무 유명한 고전소설이라 굳이 뭐 책을 읽지 않아도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저도 어릴 적에 영어학원에서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읽었고 영어 동요로도 불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이제 제 머릿속에 너무 박혀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서점에 이렇게 귀엽게 미니북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들한테도 아주 친숙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른들이 읽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소설이 1843년에 나온 소설이래요. 그 옛날 시대에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뭔가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한테도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남긴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요즘 되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많은 때이기도 한데,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세 번의 유령을 만나면서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좀 경험을 하는 거를 이 소설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셜록 홈즈 진홍빛 연구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출판사 자화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고전소설을 미니북으로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다들 서점에 가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구경하면서 이게 책이 너무 귀여우니까 좀 다 혹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책이 귀여워서 샀다가 좀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읽다 보니까 좀 오타가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읽는데 큰 지장은 없었고, 그 셜록 홈즈라는 소설을 한 번은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미니북으로 좀 쉽게 접해볼 수 있었고, 추리소설의 사실 가장 클래식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추리소설의 기본서 느낌으로 한 번쯤 다들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이제 셜록 홈즈 이야기가 또 읽고 싶어져서 다른 편도 구매를 했어요. 이건 이제 진홍빛 연구라는 편이고, 제가 또 구매를 한 게 다른 편은 공포의 계곡이라는 공포의 계곡, 이것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니북이 아니라 좀 큰 책으로, 이렇게 좀 표지도 이렇게 좀 크고 큰 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읽으려고 이렇게 북커버에 씌워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집은 이상한 집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추리소설에 조금 입문을 하다 보니까 일본 추리소설을 좀 몇 개를 읽게 됐었어요. 특히 히가시노 게이보님 아주 인기 있는 추리소설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추리소설을 좀 몇 개 읽다 보니까 이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책은 우케스라는 작가님의 책인데요. 워낙 SNS에서 광고도 좀 많이 봤었던 책이었어요. 굉장히 궁금해서 사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진짜 이런 책 처음 읽어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좀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앉은 자리에서 후딱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버리기는 했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후딱 읽었겠죠? 이게 뭔가 그런 추리소설의 어떤 막 소름 돋는 그런 희열이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인터넷에 막 무서운 괴담 이런 거 유행했던 때가 한창 있었잖아요. 그런 인터넷 괴담의 비하인드를 뭔가 찾아서 읽는 느낌이랄까? 그런 아무튼 요상한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사실 2탄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2탄까지 구매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설책이 아닌 책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들은 왜 태어났지? 약간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최근 그 유튜버 너진똥님의 영상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그런 너진동님도 철학적인 책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식이 막 많지도 않고 사실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좀 쉽게 어린이들한테 설명하듯이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된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버이신 엠마오 목사님이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이런 귀여운 시리즈의 책을 출간을 하셔서 딱 저의 수준에 맞는 책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한 좀 갈망도 있고 궁금함도 있는 사람인데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믿는지 저처럼 궁금한 사람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라서 이 책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두고두고 읽고 싶을 때마다 읽을 것 같아요. 그림도 되게 재밌게 그려져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직 다 읽은 책은 아니기는 한데 26년에 읽으려고 구매를 해둔 책이 있는데요.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이고 이 책도 제가 그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궁금증을 쫙 모아서 아주 그냥 총치압을 해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를 대충 보여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 그리스도인끼리 질투하지 않을 수 없을까? 우울증을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저와 같은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들을 좀 쫙 취합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느낌의 책이라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읽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절대 긍정의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최대 교회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영훈 목사님 설교 영상을 가끔씩 챙겨보고는 하는데요. 그 이영훈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절대 긍정인 것 같더라고요. 살짝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뇌과학적인 그런 마인드 세팅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책을 읽어보면 뇌과학적인 긍정 마인드를 사용해서 뭔가 뇌과학과 기독교를 구체적인 성경 구절과 신뢰를 통해서 와닿게 뭔가 설교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기독교인은 아직 아니지만 좀 재밌게 읽어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책은 이제 경제서적 하나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직무를 품질 엔지니어에서 해외 영업 마케팅으로 굉장히 갑자기 확 전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계적인 지식들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가운데 직장 동료가 추천을 해서 읽게 된 책인데요. 사실 저는 회계적인 지식이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 직무를 위해서 읽게 된 거긴 하지만 읽고 나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저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적어둔 책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도 좀 어려워서 처음부터 이 책을 읽진 않았고 같은 작가님께서 좀 더 쉽게 풀어내신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이 책보다 쉬운 버전의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1일 3분 1회계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일 3분 1회계라는 책을 먼저 사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보다 좀 더 쉬운 책을 읽고 싶으시면 1일 3분 1회계를 먼저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26년에 읽으려고 골라둔 책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물고기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까 요즘 철학적인 고민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찬영님의 물 만난 물고기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 딱 관심이 가는 주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대되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대기 중인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6년에 제가 읽으려고 하는 다음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레시피 월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방귀쟁이 며느리라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연관지어서 이제 방귀를 소재로 한 굉장히 독특한 소재지만 그래서 살짝 코믹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 아직 읽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저처럼 독서 입문자 분들이 좀 쉽게 읽어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저도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읽어보려고 대기 중인 책이 긴긴 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선물 받았던 책인데 제가 안 읽고 책장에 그냥 보관만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책을 좀 읽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긴긴 밤이라는 동화책을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26년에는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2025년 동안 읽었던 독서 결산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찍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